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세계 증시는 낙관적인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소외된 친구들이 좀 이제 급락의 위기를 좀 겪기도 했었는데 다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워낙 분위기가 좋고 멱살 잡고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약한 친구들이 좀 급락 위기도 잠깐 있긴 있었지만은 그런 위기들 일단 잘 넘기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FOMC나 물가지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변화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글쎄요, 이제 그나마 당장 이제 눈에 띄는 앞으로의 당장 눈앞에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실적 발표와 금요일 날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 정도 그런 투기적인 이벤트가 그나마 어떤 시장의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그런 이벤트 없는 가운데 그냥 평온하게 그냥 세상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AI 주식만 올라가고 있고 AI 나머지는 소외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소외는 지속 중이긴 한데 얘네도 조금 이제 회복을 할랑말랑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소외 중. 그리고 채권 시장의 낙관론 아직까지도 진행 중. 또 그리고 달러의 강세 이런 것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합니다. 달러는 그 와중에 강세. 왜냐하면 유로존이 부진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애매한 조합들이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 계속해서 지속이죠. 다만 이제 지금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점, 금리, 그죠? 이 채권 시장의 낙관론도 좀 주식 시장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좀 진행이 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갈 만한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이 좋다,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고개가 끄덕여지긴 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 너무 쏠림이 심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채권 시장의 쏠림은 조금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채권 발행 등, 또 그리고 앞으로 미국 대규모 채권 발행하는데 누가 사주냐, 사줄 사람도 없다. 오직 지금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의 낙관론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건데, 채권 시장의 낙관론은 제 생각에 일단 조금 좀 물음표가 좀 띄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좀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죠, 지금 딱히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계해야 될 점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네,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좀 튀게 되면은 이제 소외됐던 친구들이 문제가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엔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약세가 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얘네로 인해서 주식시장,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지금 소외된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얘네들의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런 거 정도 조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유럽 증시의 폭락, 유럽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급락이 아직까지 마무리되다라고 보기엔 조금 찜찜한 면이 있어서, 그런 점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AI의 쏠림 심화, 이런 게 잠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잠재적으로 경계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쏠림, 이해는 되긴 되는데 어쨌든 쏠림은 굉장히 심하니까 AI의 쏠림으로 인한 너무 그 시장의 어떤 언밸런스함,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될 점, 금리와 관련해서 너무 낙관적인 점, 또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점들 조금 좀, 또 그리고 유럽 증시가 아직까지 좀 약간 부진한 거, 이런 점들을 어쨌든 잠재적으로 조금 경계해야 될 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조용히 별일 없었던 가운데 일단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시장은 잘 마감을 했고요. 그 유럽 증시는 개장했는데 또 조금 아직 부진하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그 프랑스발 이슈로 인해서 급락 폭락했던 거에 영향이 조금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밤이 이제 나름 이제 유럽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유럽 증시 입장에서는요. 유럽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3거래일 차입니다. 3거래일 차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급락을 하고 나서 하나, 둘, 셋, 3거래일 차죠. 오늘을 잘 버티느냐 못 넘기느냐가, 오늘을 잘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나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차 이렇게 부진한 모습 이런 식으로 마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뭐 짙어진다, 여기서 단기 바닥을 못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불안감은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얘가 빠진다라고 해도 나스닥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소외됐던 친구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증시 모습은 이렇고요. 오늘 일본 증시도 뭐 조금 뭐 상승하긴 했는데 조금 그죠, 상승률이 좀 부진했죠.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지금 요즘 좀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 좀 비실비실해요. 엔화 약세 뭐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이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아직도 좀 찜찜한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 극복을 하면 또 조금 더 잘 버틸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합니다. 약한 친구들은 하여튼 한없이 약해요. 중국 증시는 오늘 그래도 좀 비교적 좀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앞으로 좀 더 경기 부양책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증시가 급락해야 될 때를 잘 버티면서 그냥 이제 그럭저럭 잘 버티면서 여기서 하방 경직성, 어떤 지지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렸던 제가 보고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중국 지표, 뭐 미국에서 거래되는 그런 중국 지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중국 증시 얘가 급등을 한 거는 그 빠져야 될 자리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었어요, 어젯밤은. 근데 급락이 아니고 어젯밤에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해서 급등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 증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됐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이제 중국 증시는 상승으로 방향이 이것도 아니고요. 얘도 그냥 답답한 구간이 됐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노는 거고, 당분간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 증시 오늘 뭐 선방했다, 나쁘지 않았다, 뭐 요겁니다. 상해종합지수인데 상해종합지수도 뭐 그냥 뭐 어쨌든 좀 불안합니다만은 일단 빠지지는 않고 하방경직성 정도는 일단 만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중국 증시 뭐 위기를 그럭저럭 잘 넘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그냥 지금 이 상황이에요. AI가 아닌 친구들이 이제 소외된 거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소외를 좀 극복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극복됐다라고 하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소외된 친구들을 좀 몇몇 살펴봤지만, 소외된 친구들, 뭐 일본, 뭐 중국, 뭐 유럽, 소외된 친구들을 살펴봤지만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은 아니고 조금 좀 괜찮은 친구들은 극복하려고 그러고, 좀 약한 친구들은 여전히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애매한 상황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라고 일단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어쨌든 AI에 한 발 담궈놓은 덕분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하여튼 참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영상은 좀 쉴게요. 내일 아침 영상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이거를 영상 시작할 때 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따가 영상 공지사항에도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이제 뭐 자연스럽게 좀 넘어올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를 일단 하방 포지션을 일단 청산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었죠. 뭐 어쨌든 뭐 몇 년 동안 끌고 온 포지션인데 아쉽다, 뭐 아니면은 뭐 차라리 속 시원하다,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생각들이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감정적인 거를 뭐 두 문제 일단 그런 감정적인 건 일단 좀 제껴놓고요. 중요한 건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 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생긴 그 거액의 현금을, 이 높아진 현금 비중을 어디다 쓸 거냐.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몽땅 다 현금입니다. 오래간만에 몽땅 다 현금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여튼 낮 시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어쨌든 뭐 지금 할 만한 건, 눈에 띄는 건 일단 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좀 하긴 해봤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나 기대감, 미국의 금리나, 차라리 그거는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굉장히 큰 재료인데, 금리 인하한다고 1년 전쯤부터 말은 한 것 같아요. 거의 연 단위로 됐죠. 금리 인하한다고 말로만 하고 금리 인하는 도무지 진행되지도 않고, 차라리 금리 인하가 되면 뭐 어떻게, 차라리
근데 뭐 금리나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소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외가. 잘 나가는 AI 친구들은 그냥 계속해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친구들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갖고 가니까 금리 부담 때문에 다들 픽픽 쓰러져 가는 거죠. 약한 경제 주체들은요. 그런 와중에 이런 소외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 엄청나게 뭐 어떤 옛날처럼 금융위기로 연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고금리 상황 뭐 이런 때 굉장히 고금리 상황, 오랫동안 연준의 뭐 금리 인하가 안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해서 역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역전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다, 부담스럽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지표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뭐 은행들이 팍팍 망하고 기업들이 팍팍 망하면서 보통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은행들이 막 와장창 무너지는 등, 물론 지금도 미국 상업부동산이니 뭐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약한 친구들은 그래서 계속 소외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그 뭐 AI 친구들이 일단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고, AI 친구들이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 시가총액 자체는 뭐 튼튼하고요. 또 그리고 못 나가는 친구들이 망해야 되는데, 뭐 망해야 뭐가 좀 세상이 좀 정화가 되거나 금융시장이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데, 잘 망하지도 않는 게 이제 바이든이 한 번 더 재선하고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막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펼쳐내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또 유동성은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럭저럭 그렇게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펴매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여기서 또 금리가 그렇다고 확 튀고 또 그러진 않아요. 금융 정책이나 어떤 금융 공학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막 연준이나 정부에서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 10년물 국채금리 혹은 뭐 시중의 유동성, 뭐 하여튼 이런 10년물 국채금리로 대표되는 어떤 이런 시중의 유동성이 확 메말라 버린 일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소외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뭐 소외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 하여튼 계속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외된 친구들을 살 수는 없을 거고, 또 잘 나가는 친구들을 사긴 사야 될 거예요. 잘 나가는 친구, AI 관련된 친구, 반도체 관련된 친구들, 나스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사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사실 좀 지금 이제 시세가 굉장히, 물론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 사라 솔직히 좀 찜찜한 면이 좀 없진 않죠.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지금 당장은 뭔가 현금을 쓰기가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AI 주식들이 뭐 워낙 잘 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이 AI 때문에 워낙 뜨겁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 이런 걸 해보면은 지금 현금 비중이 또 최소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도 하여튼 조금 좀 지금 와서 주식을 뭐 산다 그런 걸 생각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죠. 이런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버리지 캐시 레벨,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4% 갖고 있대요. 낮은 현금 수준이라 되어 있죠. 3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주식 살 사람은 얼추 다 산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막 글로벌 투자 심리가 막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쏠려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재미있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아주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비중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으면은 그리드, 굉장히 탐욕에 빠져 이런 쪽으로 이제 심리가 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되는 친구들은 또 계속 소외되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심리 지표 자체는 이제 피어, 공포 쪽으로 또 와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나타나고도 있고요. 이거 참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보일 때까지 일단 계속 뭐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현금 뭐 가지고 있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현금을 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오래간만에 보는 연준 기준금리, 지금까지 역사적인 일들, 그 역사적인 차트인데요. 기준금리 차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오랫동안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가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 여기 96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이때처럼 금리는 한 번쯤 찔끔하는 시기가 있었죠. 금리는 한 번쯤 찔끔하고 나서 그럭저럭 또 잘 나가다가 여기서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처럼 된다면, 만약 이때처럼 된다라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얘가 뭐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5%를 찍는다거나 뭐 아니면 6% 7% 이렇게 한번 그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가 여기서 한번 확 치솟거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그 2006년, 2007년처럼 이때도 금리는 안 하고 버티다가 그냥 훅 무슨 일 생기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위기가 오긴 왔었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계속 질질질질질 뭐 옆으로 계속 애매한 상황 지속되거나 하여튼 뭔가 이 극단적인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런 걸 한 번쯤 좀 기대해 볼 만한 때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당장 그런 신호는 없고 당장 하여튼 뭔가를 하기는 좀 애매하고 강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강한데 강한 친구들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건드렸다간 손디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애매한 상황인 네. 그래서 뭐 일단 당분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뭐 이래저래 좀 중구난방하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해는 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와중에 뭐 중간중간에 뭔가 단타할 만한 게 보인다면은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선뜻 손이 나가는 뭐 일단 그런 건 일단 잘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저 그 AI 종목의 쏠림 또 그리고 나스닥의 쏠림 뭐 이런 AI 빅테크들의 랠리 이런 것들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까지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어땠습니까? 이 오랫동안 여기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이 시간에서 버텼는데 한동안 여기서 굉장히 비리비리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나스닥 폭등하고 계속 엔비디아 막 시가총액 1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레벨업을 해버린 건데 어쨌든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뭐 계속해서 뭐 들긴 듭니다. AI의 쏠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결국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코스피까지 해먹는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근데 코스피 쏠림 이런 것들 더 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딱히 일단 뭐 할 건 없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코스피까지 해먹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코스피를 뭐 더 하는 거는 이런 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간다고 뭐 가는 말을 올라타는 추격 그죠. 지금 와서 코스피 사고 삼성전자 사고 이런 거는 추격의 의미가 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있는 게 어쨌든 맞지 않겠냐 싶긴 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일단 뭐 가만히 있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눈에 띄는 뭐 가장 뭐 튼튼해 보이는 건 환율이죠. 뭐 환율. 달러는 뭐 일단 주구장창 들고 가도 뭐 괜찮겠다 싶은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런 일들 때문에 환율도 올라가고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뭐 환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러는 뭐 그냥 계속해서 우량한 자산으로 보입니다. 뭐 미국이 워낙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달러를 대신할 만한 뭐 그런 건 안 보이니까 달러는 일단 뭐 들고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일단 뭐 코스닥은 그냥 답답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지금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워낙 세계 증시나 이런 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얘만 빠지기도 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코스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년 박스권인데요. 코스닥 지수인데 만년 박스권인데 차라리 이쪽 위로 올라가면 뭔가 차라리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뭔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한가운데에 꼈잖아요. 그죠?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좀 답답하다 그런 상황은 일단 좀 인지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다 좀 말씀을 드려본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니까 뭐 패스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래간만에 현금만 들고 그냥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마침 오늘 미국 증시도 뭐 휴장이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좀 빨리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현금만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을 해보고 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오늘 영상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내일 일단 뭐 휴장이니까 내일 아침은 좀 푹 쉬시고요. 저는 일단 내일 아침 영상 녹화 안 하고 일단 푹 쉬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매매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일단 내일 아침에 좀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